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딥러닝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마지막 머신러닝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전까지 머신러닝 기본적인 알고리즘 배우고 그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선형 대수학, 그다음에 정보 이론을 배웠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머신러닝에 대한 마지막 일반화된 좀 제너럴라이즈가 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고 개념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딥러닝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렉처 노트는 이제 다음과 같은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해서 렉처 노트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렉처 노트를 보고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에서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 챕터에서 다룰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이제 어떤 알고리즘, 머신러닝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머신러닝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런 머신러닝을 분석하는 이제 좀 대표적인 몇 가지 캐패시티와 오버피팅, 언더피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그다음에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선택하기 위한 밸리데이션 셋,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쭉쭉쭉 살펴보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제 러닝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톰 미첼이라는 이제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97년도에 나온 톰 미첼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 자, 배운다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배운다라는 거는 특정한 이제 experience 1로부터 이제 배우는데, 그죠? 이제 그 태스크 T와 관련된 experience 1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는 이제 P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제 이런 이제 퍼포먼스 P가 이제 향상되는 거죠. experience 1을 통해서. 그죠? 즉, 태스크 T와 관련된 이제 experience 1을 우리가 학습함으로써 P가 향상된다. 그런 거를 이제 턴미첼 교수님은 러닝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T, E, P 각각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T, P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같은 경우는 이제 태스크의 약자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어떤 태스크들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태스크는 이제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가공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원하는 아웃풋을 내보내는지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example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collection of feature라고 되어 있죠. 즉, 이런 이제 n차원의 이제 픽처들을 우리가 다 모아놓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로 우선은 여기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태스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여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배우겠지만, 이 모든 이 렉처에 담겨 있지 않은 또 다른 태스크도 굉장히 많다는 점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이제 N차원에서, 그죠? 뭐, 이제 N차원의 벡터를 특정한 이제 1부터 K까지 하는 클래스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변형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with missing input, 즉 여기서는 이제 n개의 이제 피처가 전부 다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있지만 이런 n개의 피처 중에서 몇 개는 우리가 missing, 그죠? 결책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이제 한 가지 또 태스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N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1부터 K까지 디스크릿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RN에서 R로 우리가 가는 리그레이션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면 여러분 뭔가 좀 이제 옮겨 적는 거죠. 그죠? 트랜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unstructured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structured 데이터로 이제 디스크릿 형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에 적혀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인식해서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글로 적는다든지 또는 음성을 우리가 그 음성에 대응되는 텍스트를 적는다든지 그러한 태스크들이 대응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머신 트랜스레이션, 그죠? 번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스트럭처럴드 아웃풋 또 한 가지 태스크로 존재합니다.
자, structured라는 말은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죠. 구조적, 조직화된, 그죠? 그럼 우리가 내보내는 아웃풋이 이렇게 구조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태스크를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파싱을 한다. 즉, 다음 같은 이제 문장이 주어졌을 때 문장의 이제 문법 정보나 이제 디펜던시 정보를 우리가 좀 파싱하는 다음 같은 이제 스트럭처드가 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것도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고 또 다음 같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 이미지에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하는 겁니다. 아, 얘는 이제 선이고 차선이고 여기 이제 도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무들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도 결국 주어진 인풋을 굉장히 스트럭처가 된 아웃풋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죠. 얘도 한 가지 태스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nomaly detection. anomaly detec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비정상 탐지, 이상 탐지라고도 많이 부르죠. 즉 이제 카드를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죠? 우리는 이제 만약에 뭐 카드를 사용하는데 매번 뭐 100달러 이하로만 항상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낮에만 근데 특정한 날에 갑자기 밤에 뭐 수천 달러가 갑자기 쓰인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은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아노멀리, 즉 비정상, 평소와는 다르다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기존의 데이터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아노멀리를 찾는 태스크도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다음과 같이 합성을 하거나 또는 샘플링을 하거나,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를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이제 뭐 바꾼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합성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우리가 샘플링 한다든지 그런 많은 과정들이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인비테이션 미싱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값을 채우는 거죠. 자, 앞에서는 이제 미싱 밸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는 그 미싱 밸류 자체를 우리가 채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추천 시스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굉장히 미싱된 값들이 사실 많겠죠. 왜? 저는 뭐 유튜브에 굉장히 수많은 영상이 있지만 그 수많은 영상들을 저는 이제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보고 나서도 이제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누르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이 또 미싱되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미싱 밸류를 채우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디노이싱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커럽티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엑스틸다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클린한 버전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주는 과정을 이제 디노이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얘를 우리가 모델링하고 싶은 것이죠. 커럽티드가 들어왔을 때 얘를 다시 클린한 걸로 바꾸고 싶은. 마치 저해상도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로 바꿔주는 태스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태스크는 다음과 같이 이제 덴시티를 이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제 주어진 이제 우리가 결국에 이제 우리의 모델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함수의 이제 모델을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델 X는 결국 이제 덴시티 펑션을 이제 모델링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들이 그죠? 결국에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모집단의 데이터 분포를 우리는 추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PX를 우리는 사실 알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제 PX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제 우리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이 PX와 이제 유사한 것을 추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PX에서 원래 그라운드 트루 이제 여기 P에서 만약에 이제 특정 데이터가 이제 X가 높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높게 모델링 한다든지 여기서 낮다. 여기서 낮게 모델링 한다든지 그런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이제 PX가 되겠죠. 파란색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PX를 평소에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평소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PX에서 샘플링된 이 빨간색들, 이것들만 우리가 옵저베이션으로 샘플들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는 이 빨간색을 가지고 사실 이 파란색을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P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검은 점선이 이제 P 모델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들은 우리의 옵저베이션이 사실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T였고요.
이제는 P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퍼포먼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평가 지표죠. 굉장히 이 평가 지표는 모델을 평가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겁니다. 그죠? 마치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 만약에 뭐 수능을 본다. 그죠? 이제 수능 보신 지 다들 오래됐겠지만. 자, 수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탐구 과목, 그죠?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랬을 때 뭐 국어 과목을 이제 국어 과목에 우리가 배점을 뭐 200점, 수학에 뭐 500점, 뭐 영어에 또 뭐 100점, 탐구에 뭐 1000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때랑 또는 뭐 수학에 500점, 수학에 1000점, 뭐 국어에 100점, 뭐 영어에 50점. 그죠? 이렇게 배점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좋은 모델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여기서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그런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델을 평가하자. 라는 몇 가지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고 그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큐러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지표입니다. 그죠? 여기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맞춘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전체 중에서 우리 모델에 맞춘 비율. 그럼 에러 렛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모델이 틀린 비율. 자, 그다음에 여기 리콜과 프리시전과 F1이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일단은 리콜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을 보기 전에 리콜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포지티브인 것 중에서, 그죠? 실제 포지티브인 것 중에서 우리 모델이 포지티브로 잘 예측한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지티브 중에서. 자, 무슨 말이냐? 실제로 여기서 이제 포지티브라는 것은 이제 양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뭐 이제 뭐 코로나 양성 또는 이제 뭐 특정한 질병의 양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실제로 이제 그죠? 이제 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좀 슬프니까 우리 공장으로 얘기해보자. 자, 공장에서 물건이 이제 아노말리니까 비정상인 걸 포지티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물건이 비정상이에요. 뭔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지다가 어딘가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손상이 났어. 그죠? 그럼 포지티브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포지티브라고 잘 치게 됩니다. 근데 실제 포지티브인데 실제로는 이제 손상된 게 100개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한 97개만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포지티브 거 중에서 우리 모델이 포지티브로 잘 예측한 비율입니다. 자, 그다음에 프리시전 같은 경우 우리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예측했는데 그 중에서 포지티브인 겁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들이 있는데 이런 식들은 요걸 한번 보시면 편할 거예요. 자, predicted condition, actual condi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actual이라는 말이 뭘까요? actual이라는 게 실제라는 뜻이겠죠. predicted는 이제 우리 모델의 예측값이라고 합니다. 자, actual. 자, 여기 포지티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포지티브인 것 중에서 이제 우리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거. 그래서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그러면 여기 프레딕티드 중에가 포지티브인 것 중에서 실제로 포지티브인 거니까 요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리콜과 프리시전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개 중에서 이제 하나는 사실 높일 수가 있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항상 포지티브라고 만약에 예측해요. 만약에 항상 포지티브라고 예측합시다.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이 다 비정상이야라고 할게. 그러면 실제 비정상인 거는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했겠죠. 그죠? 왜? 실제로 여러분 비정상, 정상, 비정상 이렇게 물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물건에 대해서 그냥 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그럼 일단 비정상인 건 우리가 다 맞췄잖아요. 그럼 리콜 1입니다. 리콜이. 프리시즌은 완전 망가지겠죠. 자, 반대로 우리가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포지티브가 아니라고 한다. 전부 다 포지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애초에 예측을 안 한 겁니다. 그죠? 아니면 진짜 이제 완전 너무 이상한 것만 딱 하나 정도만 그냥 이제 포지티브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보지도 않고 다 X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 포지티브라고 예측해가지고 그냥 하나 맞춰버리면
굉장히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리콜하고 프리시전을 같이 리포팅하면서도 F1 스코어를 같이 이제 리포팅합니다. 자, F1 스코어는 여기 나와 있는 리콜과 프리시전에 이제 우리가 조합 평균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산술 평균이 아니라 조합 평균인 이유는 결국에 이제 리콜과 프리시전이 이제 어느 하나의 값이 높았을 때 전체적인 이제 F1이 같이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만 높았을 때 즉 어느 하나에 이제 좀 약간 가중치가 올라가 있는 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조합 평균을 써서 F1 스코어를 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지표 ROC, AUC가 있습니다. 일단 ROC라는 걸 먼저 볼게요. ROC라는 거는 자, ROC 커브입니다. 자, 요런 커브를 의미하는데요. 자, 오른쪽이 자, 여기 X축이 FPR, 그죠? 그다음에 Y축이 TPR입니다. 자, TPR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콜과 동일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FPR은 이제 아까 여기서 봤던 이제 프리시전과는 약간 달라요. 여기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여기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TP 더하기 FP분의 TP였는데 FPR은 FP 더하기 TM분의 FP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리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 포지티브인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거. 그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PR 같은 경우는 자, FPR은 FP 더하기 Tn이죠.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실제 네거티브인 것 중에서 우리 모델은 이제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거.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항상 포지티브를 예측한다. 우리가 만약에 항상 포지티브를 예측한다고 하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TPR 올라갑니다. TPR 올라가. 그죠? 그리고 FPR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항상 포지티브라고 예측한다. 반면에 이제 항상 네거티브를 예측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제 ROC 커브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FPR은 낮으면 좋은 거예요. FPR은. 왜? FPR은 우리가 못 맞춘 거잖아요. FPR 한번 보시면 지금 분자 FP가 있죠. FP가 뭡니까? FP가. 실제로는 네거티브인데 우리가 포지티브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FPR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FPR은 낮은데 TPR은 높은 거예요. 리콜은 높다는 겁니다. 그죠? 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이상적일 때 면적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ROC 커브에서는 요렇게 우리가 커브를 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의 면적을 우리가 AUC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결국에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하는데 이제 우리 모델의 이제 값이 결국 뭐 소프트맥스의 아웃풋 값이 또는 뭐 시그모이드 아웃풋 값이 뭐 그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이제 양성일 확률 0.2 또는 이 이미지가 0.7을 양성일 확률 0.7 또 이 이미지가 양성일 확률 또 뭐 0.9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 스레스홀드를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즉 0.9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이제 양성이라고 하겠다. 또 0.7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성이라고 하겠다. 또 0.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성이라고 하겠다. 그때그때 지표가 다 달라지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쫙 그린 겁니다. 스레스홀드가 이제 얼마일 때 스레스홀드가 예를 들어 0.1일 때 어떻게 되는지 0.2일 때 어떻게 되고 0.3일 때 어떻게 되고 그거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TPR과 FPR 값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조합이. 그리고 그거의 면적을 우리가 AUC라고 한다. 에리어 언더 커브. 그래서 면적이 크면 좋다? 안 좋다? 면적이 크면 좋겠죠. 그죠? 아까 FPR이 낮으면서 TPR이 높은 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였으니까. 자, 그다음에 또 퍼포먼스로 우리가 잴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데스트 에스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어큐러시 같은 걸로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뭐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생성했는데 그 이미지 생성한 게
얼마나 이제 잘 만든 건지 아닌 건지 그거 어떻게 어큐러시로 측정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지표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그젠플 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모델이 얼마만큼의 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부여했는지, 그죠? 그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셉션 스코어를 한번 볼게요. 자,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셉션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자, 인셉션이라는 모델은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 굉장히 이제 큰 데이터가 있어요. 굉장히 큰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제 이미지넷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지만 이미지넷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x, y, 즉 이미지와 레이블 페어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인셉션 모델, 인셉션은 그냥 모델 이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인셉션이라는 이제 특정한 모델에다가 태워가지고 학습을 한 겁니다. 여기 x가 있고 y가 있으니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 인셉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생성 모델을 평가하겠답니다. 왜? 인셉션 모델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셉션 모델을 가지고 와서 파악을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생성 모델 같은 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정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 이미지다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이미지만 만들면 안 되고 다양한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다 평가하기 위한 지표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인셉션 스코어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자, 여기 py by x는 결국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py by x는 자, py by x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py by x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 딱 하나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 인셉션 모델이 내뱉은 y값입니다. 즉, 우리 모델이 결국 이미지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모델이 내뱉는 것은 이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각 클래스별 확률값을 내보내겠죠. 그죠?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py는 뭐냐면요. 이거를 다 마지널라이즈 시켜줍니다. 전부 다 마지널라이즈. 즉,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x 하나에 대한 확률값, 조건부 확률값. 그 다음에 여기는 py라는 거는 지금 마지널. 모든 x에 대해서 다 py by x를 모든 x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시켜준 겁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 평균 쳤다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높다는 말 또는 얘가 낮다는 말 뭐가 좋은 걸까요? 인셉션 스코어. 자, 얘 높은 게 좋을까요? 얘 낮은 게 좋을까요? 자, 중요한 게 두 개라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랑 다이버시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다운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우리 인셉션 스코어가 그죠?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을 거예요. 이미지다운 이미지 만들었으면 얘는 강아지네. 강아지의 확률 90% 이렇게 그죠? 쏠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버스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전체 이미지,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이미지들을 우리가 다 이제 아웃풋값, 모든 이미지들의 이제 인셉션 스코어에 인셉션 모델 넣었을 때 나온 그 소프트맥스의 아웃풋 값을 평균 치면은 유니폼하겠죠.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고양이도 이제 100장 만들었고 강아지도 100장 만들었고 그죠? 되겠죠. 유니폼할 겁니다. 얘는 유니폼하지 않겠죠. 그러면 두 개가 상이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인셉션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FID 스코어도 있습니다. 자,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 모델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 그라운드 트루 이미지랑 비교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 모델이 만들어낸 이미지하고만 비교하고 실제 이미지와의 평가 같은 건 없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말이냐면 각 클래스별로 우리가 막 동일한 이미지를 우리가 내보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델이. 즉, 고양이에 대해서 그냥 똑같은 고양이만 나오고 강아지에서 똑같은 강아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얘는 이제 유니폼 할 거예요. 왜? 고양이 5장, 강아지 5장 했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고양이다운 고양이 만들었으니까 고양이 쪽에 이제 쏠려 있을 겁니다. 또 강아지 쪽에 쏠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고양이 이미지가 다 똑같고 모든 강아지 이미지가 다 똑같으면 그 인셉션 스코어가 그런 거를 판별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FID 스코어입니다. 자, FID 스코어는 두 분포 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리를 제기해 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랑 리얼 이미지 두 개 간의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얼 이미지와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실제 리얼 이미지와 얼마나 유사한지 그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세컨 와서스타인 매트릭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다음과 같이 FID 스코어를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한다면은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FID 스코어는 인셉션 스코어와는 다르게 생성해낸 이미지와 그다음에 그라운드 트루 이미지를 비교해서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E입니다. E. 자, 익스피리언스죠. 자,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가 데이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수많은 이그젬플들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레이블이 없다. 마치 여러분이 이제 뭐 수능장 가면 정답지가 없죠. 그죠? 문제만 있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언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자,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답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집 풀면 이제 답이 있죠. 문제랑 답이 같이 있습니다. 그걸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의 변형들도 있죠. 뭐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거. 이거는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은 이제 여러분 대학 교재 생각하면 되겠죠. 대학 교재. 대학 교재는 문제는 있는데 답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대학 교재가 딱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이 될 겁니다. 자, 멀티 인스턴스 러닝.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냥 레이블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그죠? 마치 뭐 이제 이렇게 키가 있을 때 이 키로 그래서 방문을 열 수 있냐 없냐. 그렇게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레이블만 주어진 상황을 의미하고 있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인바로먼트와 우리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다른 것과는 다르게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면에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다른 것들과 약간 좀 다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변형은 이런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되겠죠. 자,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언슈퍼바이스 러닝을 이제 하기 위한, 즉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치 여러분이 뭐 수능 시험장 갔습니다. 수능 시험장 가면 답이 없어요. 그죠? 답이 없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 가서 수능 문제집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지문 나왔습니다. 국어 지문 나왔는데 국어 지문에서 이제 국어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지문도 있겠죠. 과학 지문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영어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 볼 때 그 국어 지문에서 봤던 그 과학 상식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 가서 배운 상식을 가지고 또 써먹는 거죠. 그죠? 스스로 공부하는, 스스로 이제 답을 찾고 스스로 공부하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자, 하지만 이런 이제 사실 구분 자체가 포멀한 건 아니에요. 네, 포멀하진 않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은 뭐가 뭐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뭐가 언슈퍼바이즈 러닝이고 사실 그거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여기 PX 그죠? 자, PX라는 이제 우리가 생성 모델.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만 있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도 얘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 보항을 쓰면. 그거는 뭐 여러분 뭐 px 그죠? x1, x2 요거는 이제 px1 곱하기 px2 바 x1 곱하기 px3 바 x1, x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얘를 그냥 계속 한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이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거 그냥 맞추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랩을 맞추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이제 이런 픽셀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픽셀로 우리가 생성해야 되는 건 이미지를 이제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슈퍼바이스 러닝으로도 우리가 또 이렇게 포뮬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컨셉들만 여러분이 아시고 이 문제는 언슈퍼바이스다. 이 문제는 또 슈퍼바이스다. 사실은 그거 자체가
뭐 유의미할 때도 있긴 하지만, 네, 유의미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엄청 중요하게 분간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